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은행 연봉 비교에 대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어떤 이미지 파일을 전달 주신 계기가 있었어요. 은행 순위를 이렇게 넣어서 연봉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는 그런 표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잘못된 내용들이 많았고, 또한 은행 연봉을 되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좀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만든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보여드릴 표는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기업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연봉에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 연봉에 대해서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연봉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서 평균 연봉, 2022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입사원 초봉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순서는 임의로 제가 정해봤고요. 일단 신한은행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 예상 연봉이 이제 5천에서 6천 정도고, 신입사원 초봉은 4,87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4천에서 5천 정도가 예상 연봉이고, 신입사원 초봉은 4,790,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7천에서 8천, 신입사원 초봉은 5,033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6개 제가 임의로 나눠봤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다른 데는 대부분 5천에서 6천, 4천에서 5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은 특이하게 입사자 예상 연봉이 신입사원 초봉 범위 안에 들지 않죠. 7천에서 8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이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2022년에 입사했던 사람 중에서 경력직이라든지 전문직에 대한 입사자가 많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봉에 대한 연봉이 높게 산출되기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보시면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그 밑으로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 취업준비생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무조건적인 정량적인 지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단 연봉을 산출할 때 저희가 쉽게 말해서 매달 월급처럼 받는 기본급이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있어요. 상여금과 성과금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상여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명절 상여금이 있죠. 설날과 추석에 한 번씩 나온다. 또 가정의 달에 나온다. 그 외에 은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피복비라고 해서 또 매달 지급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말 성과금, 분기 성과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의 성과를 따라서 기본급의 100%, 200%, 300%, 많은 곳은 500%, 700%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는 당연한 걸 왜 얘기할까 할 수 있지만, 연봉이라고 함은 정말 산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근무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해 연도에 연봉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지만, 9월에 입사하거나 8월에 입사하는 그런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해 연도 연봉을 산출하기도 쉽지 않아요. 또한 연의 연봉 같은 경우에는 2년차의 연봉이 되기 때문에 또 신입사원의 연봉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플러스로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 아는 지인이 국민은행에 다니는데 연봉이 이렇다더라, 아니다 지인이 다니는데 그거보다 높다더라, 낮다더라, 이런 이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 특수 이슈를 좀 말씀드리자면,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훨씬 더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교대 근무에다가 그 외에 다른 수당들도 더 많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약간의 복리 개념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기본급에 따른 수당들이 예를 들어 200%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플러스로 더 높아지게 되겠죠. 동기끼리도 한 3년, 4년이 지났을 때 많으면 정말 몇백만 원에서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 원까지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여쭤봤는데 이 은행의 연봉은 이렇더라 라고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행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많은 직군이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조가 지금 어떤 분야의 복지나 정책들을 하냐에 따라서 그해 연도의 연봉의 차이가 또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은행에 대한 연봉을 너희 은행 얼마 받아, 우리 은행 얼마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지점마다 받는 성과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내가 계속 호봉이 넘어가면서
누군가는 조금 승진을 빨리 했고 누군가는 승진이 늦춰지면서 차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서도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는 식대는 뺐다, 누구는 마지막에 성과 부분을 이렇게 책정해서 산출한 거다, 혹은 누구는 이 부분에서 세금을 떼고 산출을 했다, 이거는 면세기 때문에 산출하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중으로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연봉, 초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조금 높고 조금 낮을 수는 있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하나은행보다는 신한이나 국민이 조금은 높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부정확한 정보라는 거죠. 왜냐? 하나은행의 어떤 초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의 어떠한 사람의 초봉을 비교하냐에 따라서 하나은행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초봉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건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도 취업준비생 입장일 때는 누군가가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가 사실이구나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내용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사실이 되어 있어요. 신한은행이 우리은행보다 초봉이 적다더라, 우리은행이 국민은행보다 초봉이 많다더라. 이게 어느 순간 취업준비생사에서 그거 몰라? 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정보의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꼭 바로 잡고 싶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채널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관련해가지고 댓글로 여러가지 정보들을 물어보시거나 은행에 관련된 정보들 여쭤봐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댓글로 남겨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영상으로 또 추가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은행 연봉에 대한 비교 영상 만들어 보았고요. 지금까지 권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